네,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좀 많이 괴롭히죠. 뭐 고2 때 기준으로는 유리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이어서 우리 괴롭혔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왔었고요. 뭐 고3 내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지수로그 함수 가지고 하는 거 나오는데, 야, 원리는 똑같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같아요. 이 문제에서 특이한 조건이 일단 첫 번째, GT의 최대값이 4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걔를 뭐라고 읽어야 돼? 상수함수를 그었더니만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대 라고 읽혀야겠지.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며. 최대 4개의 교점이 생겨야 된다며.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원래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봐. 야, 원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맞지? 원래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아무리 뭐 0 기준으로 잘라서 두 개 다 그려봤자 교점은 절대 4개가 나오지 않지. 그럼 교점이 4개가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어때야 돼?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뒤집어 올려서 무조건 0이라는 값 기준으로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원래 내려가던 건데 뒤집어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생겨줘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서 이렇게 네 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지는 n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였어. 됐지? 야,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나왔네. 뭐 이 부분은 얘들아 원래 있던 부분이다. 맞죠? 뒤집어 올리지 않은 부분이야. 그게 0보다 작은 쪽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런 다음 마찬가지 로그 함수는 어때? 뒤집어 올린 거야 이거. 이런 모양이 무조건 생겨야 된다라는 거잖아. 괜찮을까? 뭐 찾으면 돼? 0 되는 값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0일 때를 기준으로 좀 따져봤어야 돼, 이 문제는. x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얘는? 0, 절대값 9-n을 지나야 돼요.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x에 0 집어넣으면 0, 절대값 2-n 지납니다. 괜찮을까? 여기서 절대값 9-n, 뭐 절대값 씌우기 전에 9-n이 요 값이어야 되고. 괜찮을까? 그 다음에 2-n이라는 거는 사실상 요 값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뒤집어 올려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해가요? 끝났네. 뭐면 돼? 9-n이 양수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2-n이 음수였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올라갔겠지. 그래서 n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21번 치고 엄청 쉬웠어. 근데 85%야. 오답률이. 이상하죠? 이걸 못 찾아내서 였겠죠. 이게 처음부터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럼 니네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 값에 관계없이. 식에 관계없이. 이런 모양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교점 4개가 생기려면.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보라색까지. 실제로 케이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접 그려보시면 좋아. 그려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n이 요 범위일 때만 다음과 같이 교점 4개가 생깁니다. 네, 답은 33. 끝. 21번 치고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게 수능 2입니다. 네. 할만하죠? 네, 557은 훨씬 쉬워요. 한번 풀어보세요. 훨씬 취소. 이거보단 쉬워요. 오답률 79%. 네, 자,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일단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그리는 게 너무 좋겠죠, 그쵸? 0이랑 6이 축과 만나는 값이니까 뭐 그래프 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까지 조금 더 그려야 되나? 6 0
마일. 그리고 y축. 자, 2차 함수한 요 정도 그려질 겁니다. 왼쪽 그래프,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6,0 꼭 지나가면서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일단 여기까지 키. 자, 그랬을 때 야, 넘어가기 전에 너희가 했어야 되는 건 요거다. 특수값이 나왔어. 5가 어디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돼. 자, GT의 값이 5래. GT는 뭔데? fx의 최대값. 즉 fx의 값이 5 되는 순간 좀 체크해 봐야지. 그래서 5라는 높이.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5 되네. 2차 함수 좌우대칭이니까 6 돼야지 더해서 5 넣었을 때 5지. 여기까지 일단 체크하고 들어가셨어야 돼. 알겠지? 문제를 한번 쫙 읽고 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구간에 문자가 포함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첫 번째,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그쵸. 어떤 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럴 리는 없는데. 물론 나랑 부등식을 안 하긴 했지만 고1 때 보통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대칭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마T, 1뿔T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1에 대해서 좌우대칭. 1을 기준점으로. 그쵸? 그런 형태가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어때? 길이 일정한 경우가 있는 거지. 길이 일정에 대한 얘기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 문제는 현재 길이가 일정한 거지. 숫자 2로. 그러면 체크하기 좀 간단하지 않나? 됐어요? 자, 그래서 범위, 길이 2짜리 범위를 잡아서 최대값을 GT라고 칭하지. 우리 GT의 그래프 여기까지 그려보자. T가 5일 때까지. 어떻게 돼? T가 0이면 마일부터 1까지잖아. 근데 GT의 값 뭐라고? 제일 위에 있는 놈이라고. 괜찮을까? 그럼 처음에 GT의 값은 어떻게 돼요? GT의 그래프 0부터 시작해서 수빈아 처음에 얼마라고? T가 0일 때 5라는 값이 돼줘야지. T가 0이면 마일부터 1인데 그때 최대값이 바로 GT의 값이라고. 됐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 어디까지? T가 얼마? 요거 3이니까 T가 2인 케이스지. 2인 경우. T가 2여야만 오른쪽 끝이 3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요 곡선 따라서 커지는 거야. 올라간다고. 5부터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고. T가 2일 때까지. 됐어? 특수한 상황만 체크하면 돼. 얼만데 요 값을? 3 집어넣으면 9죠. 그래서 9라는 값까지 커질 거야. 됐니? 자, 언제까지 최대값 9가 유지가 되지? 왼쪽 끝이, 범위의 왼쪽 끝이 3 될 때까지. 됐어요? 그래서 t의 값이 얼마? 4일 때까지 요 놈을 포함하고 있겠지, 범위 안에. 그래서 t가 4일 때까지는 9라는 값이 유지가 될 거라고. gt의 값. 됐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얘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고. 왼쪽 끝이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됐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느 순간이 생기니? t가 얼마일 때? t가 왼쪽 끝이 얼마일 때? t-1이 5가 되는 순간. 즉 t가 6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됐어? t가 6인 순간 어떻게 돼? 그때까지는 얼마까지 떨어져? 5까지 떨어진다고 무조건. 저 곡선 따라서. 됐니? 근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말인즉슨 뭐? 같은 높이에 도달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구간 길이 2. 요만큼. 그때 같은 높이가 무조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해갈까? 그래야만 다시 뭐해? 오른쪽 곡선 따라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로그 함수 따라서 최대값이. 됐죠? 자, 그러면 나는 그래프가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돼. 즉, 7을 넣었을 때 함수값 얼마니? 7 넣으면 2분의 1 a가 되네. 요 함수값이 5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네. 좀 해본 것 같은데, 같이. 아닌가? 작년 고3 애들이랑 하는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564번으로 가볼게요. 자, 564번은 방금 풀었던 것들보다는 기억, 니은까지는 쉽고요. 디귿은 조금 생각해야 되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오답률은 90%였어요. 가장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좀 특이해요. 처음 스타트가. 네, 보자. 야, 기억은 내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되는 거 알겠지, 그치? 지수랑 로그가 섞인 방정식은 직접 못 풀어요. 그럼 어느 정도 예측해서 가야 돼, 값을. 그쵸? 뭐 진수가 1 되거나 지수가 0 되는 꼴 최대한 찾아가시면 둘 다 성립한다는 건 쉽게 나올 겁니다. 둘 다 당연히 1대1 함수기 때문에 교점도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니은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니은을 봤을 때 얘들아 t의 역할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원래 만약에 y는 2x t제곱이 이렇게 생겼고 x 빼기 t제곱. 자, 저 로그 함수라는 건 뒤집은 형태지, 그치?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t라고 쓸게요. 어느 한 값에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야, t가 커진다라는 건 뭐야? 요 빼기가 커진다라는 건 이거 평행이동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얘들아. 그치?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t가 커진다라는 건 조금 더 이동이잖아. x 빼기 t. 이동한 만큼 빼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t가 커지면 어때? 로그 함수는 위로 살짝 올리겠다라는 뜻인 거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그럼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다는 ft의 값이 t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증가. ft는 x좌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었다. b는 10이다. 이제 확률은 2분의 1이다. 근데 오답률이 90인 게 말이 안 된다. 110 아니면 111일 거 아니야, 답이. 기억 니은도 못 푼 친구들이 좀 많았나 봐. 아예 안 보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디귿은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건 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 사실. 얘는 식으로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 이 상태로만 본다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거짓으로 당연히 찍었어야 돼요. 답은 110이 맞아요. 참고 거짓이야, 이거. 물론 이제 수식으로 할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 FT라는 건 둘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야. 이게 FT의 좌표.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항상 T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어, FT라는 놈이. 그러려면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돼, T를 집어넣었을 때. 지수로그에서는 직접 계산 어려울 때 이렇게 대소관계로서 교점 체크하는 걸 많이 했었지. 즉, T라는 게 FT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T를 넣었을 때 로그 함수에 T를 넣어주시면 T-로그 2의 T가 될 거고, 자, 지수 함수에 T를 넣어주시면 2의 T 빼기 T제곱 되죠. 요 둘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지. 한 번만 더 쓸게요. T-로그 2의 T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1보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을까? 그러면 로그 2의 T가 항상 T-1보다 작거나 같냐를 질문하는 거라고. 모든 양수 T의 범위에서. 됐어? 이거의 발레가 사실은 기억에서 조금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얘는
로그 2의 t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분명히 몇 번 만나? 2번 만나요. 어디서? 1에서 한 번 만나고요. 2에서 한 번 만납니다. 1 넣으면 좌우 똑같죠. 2 넣어도 좌우 똑같아요. 그래서 t-1이라는 건 이렇게 생기죠. 됐니? 그래서 t가 양수일 때 오른쪽 직선이 더 크다라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모든 t에서 항상 오른쪽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거짓이잖아. 1과 2, t의 값이 1과 2 사이일 때는 부등호가 반대라는 뜻인 거라. 그렇지. 수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차라리 네 문제 중에서는 아이디어적으로 5, 6, 7이 가장 어렵습니다. 불태워 봅시다. 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첫 타임. 네, 봅시다. 자, 일단 요 그림이 계속 필요해서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 여러분 안 그리려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기억부터 당연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의 질문은 이런 상황이냐가 질문이었을 거야. x1, x2가 로그 2의 3, 로그 2의 6이랑 관계가 있는가? 얘도 똑같아요. 어때? 지수랑 로그 섞여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직접 계산 못해. 대소관계로 따지셨어야 돼. 자, 이 부분은 지수함수가 뒤집어진 범위이기도 한데 어차피 대입하면 나오죠. 얼마입니까, 대입하면? 1 나올 거야, 1. 로그 2의 3 직접 대입했을 때. 자, 로그 2의 6을 대입하면 얼마죠? 요거 2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와요, 값이. 자, 각각의 함수에도 대입해 봅시다. 로그 함수에도 대입하자. 자, 얘는 뭐야? 숫자 좀 이상해. 로그 2에다가 로그 2의 3 집어넣어야 되거든? 쓸게. 로그 2에다가 로그 2의 3 집어넣어야 돼. 야, 이런 게 아래 디귿인가 어디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 이 모양은 살려야 되는구나.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은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어때요? 요 놈도 로그 2에 6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쌤, 그러면 이 그림이 맞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두 개 대소관계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1이 얘보다 크죠? 왜? 얘는 1점 얼마야. 로그 2에 1점 얼마 넣어봤자 절대 1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야, 요게 2 되려면 얘가 적어도 4라는 값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로그 2의 6이 진수가. 얘가 절대 4가 될 수 없지. 4보다 작은 값이죠. 이렇게 대소관계로서 따지는 문제였어.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노란색 쌍하고 오케이. 노란색은 다 현재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 요 둘의 대소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대소관계가 맞으면 저 그림이 맞으니까 기억은 참. 됐니? 자, 니은부터가 문제야. 니은 어때요, 니은? 뭔가 이상해. 뭔가 빼서 곱하래. 빼서 곱해? 길이다, 길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요 놈의 좌표가 뭐지, 얘들아? 얘 y좌표 얼마니? x1 집어넣은 건데 지수함수에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진 부분이니까 원래 마이너스였겠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일 거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거야. 뒤집어 올라가면서. 그런 다음에 요 놈의 높이는 2의 x2 제곱 빼기 4 그대로인 부분이지. 이거는 부호가 바뀐 부분이고 x1.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체크를 할 건데 니은을 풀려는 건 주황색으로 갈게요. 사다리꼴 넓이였어요. 첫 번째 요 주황색 사다리꼴. 자, 둘을 더하면서 빼기가 된 거야. 윗변 아랫변 사다리꼴. 그리고 둘을 뺀 게 높이가 되는 거고 사다리꼴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부터 쓸게요. x2 빼기 x1 곱하기 두 개 합 y좌표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윗변 아랫변 더해주시면 4는 사라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빼기의 형태가 될 거라고. 둘을 뺀 게 아니라 더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자,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3. 그래서 주황색 가야겠구나. 아, 덧칠하고 싶진 않은데. 3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3? 요놈이었습니다. 사다리꼴. 자, 기억에서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큰 사다리꼴이 더 크죠. 걔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부터 쓸게요. 높이 어때, 얘들아? 요만큼이야. 로그의 차죠.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 계산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윗변, 아랫변 더해줘야지. 윗변 1, 아랫변 2 더해주시면 3.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 관계는 확실히 맞지. 그렇다면 이 부등식을 변형하시면 양변에 2만 곱해주시면 왜? 요건 1이거든. 그러면 니은이 참이라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니은 참. 됐니? 괜찮죠? 자, 마지막 디귿이 문제야, 디귿. 와, 디귿이 조금 복잡해 보여. 야, 디귿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썼던 것처럼 이 둘을 뭐 해주면, 요번엔 더하기로 모양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요번엔 이 둘을 빼야 돼. 디귿을 봤을 때. 그치?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야, 얘랑 얘를 뭐 하면? 빼면 오른쪽 모양이 나와. 로그 2에 로그 3의 6. 왜? 둘을 빼면 진수끼리 나누기 하거든. 진수끼리 나누기 하시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6이 돼요. 그래서 결론, 디귿은 둘을 뺀다라는 아이디어를 써먹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돼. 보라색 직각삼각형. 저놈의 넓이를 표기할 수 있을까요? 아, 높이만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둘을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높이. 높이차. 저 보라색의 높이차는 2의 x 2제곱 빼기 4에서 빼는 거겠죠.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4. 그러고 나면 2의 x2제곱 더하기 2의 x1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높이차보다 누가?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차가 훨씬 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요 높이차. 됐니? 그래서 이 핑크색의 높이차가 얼만데? 노란색 y좌표끼리 뺀 거. 로그 2의 6에서 빼기 로그 2의 3을 한 거지. 오른쪽이 훨씬 커야 되고. 그러면 그 부등식 유지되면서 오른쪽 식은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얘 나누기 2의 밑변환 공식. 로그 3의 6 된다. 8 이항한 거네? 부등호 방향 잘못됐네요. 디귿 쓴 거지.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로 넘어갈게요. 한번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사인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 말고 삼각함수에서 재하야, 사인의 정의는? 땡큐. 반지름분의 y좌표였죠. 그쵸?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였고, 그치? 아, 그거 보고 있었어? 난 그냥 얘기한 줄 알았지. 그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지, 얘들아? 그걸 써야 좀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절대 정의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공식 L은? 수빈이 L은? 오케이, S는? 뭐라고?
2분의 1 아래에도 있고 L에다가 R 세타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된다. 그치? 그런 거였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아마 사항함수 그래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이가 길어봤자 5줄, 4줄 이하의 문제들만 앞에 쫙 있어. 그래서 다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있는 문제부터 해봅시다. 자, 2문제 다 풀게요. 819, 820 도형 문제, 부채꼴 넓이 공식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첫 번째 문제가 모양만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S2를 따로 구한 사람은 없기를 바래요. 왜냐면 S1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S2가 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S2를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자고.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자, S1이란 부분은 이 부분으로서 어떤 조금 큰 오른쪽 원의 일부분에서, 그쵸? 이 부분에서 이 흰색 부분을 빼주면 돼. 빈 공간. 근데 이 빈 공간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부채꼴에서 왼쪽 원의 부채꼴에서 S2를 빼면 되잖아. 그럼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나는 뭐 해주면 돼? 이거 괄호 풀면 플러스 S2 넘기면 그냥 S1 빼기 S2가 되지. 그래서 S1, S2 뺀 게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렇게 생긴 놈 빼주시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래서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요 놈은 어때요? 중심각이 얼마지? 요가 더해서 360도 되는 놈이겠죠, 말은 보니까. 그래서 얼마? 6분의 7파이 되는 놈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놈은 반지름이 6분의 5파이. 미안해, 중심각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로 동일하대? 3으로 동일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써야지. 2분의 1, 3제곱으로 묶이겠구나. 그리고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계산도 항상 최소화시켜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셨을 겁니다. 됐죠? 얘도 돌아가면 진짜 복잡한데 간단하게 풀면 엄청 간단하죠? 한 줄, 두 줄이면 풀리지 사실. 자, 내가 구하는 거는 S1-S2라고 하는데 OAB 전체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반원의 반지름 구하는 게 일단 최종적으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구할 거 S1 빼기 S2는 2분의 1 4제곱 6분의 파이에서 빼라 2분의 1 파이 R제곱. R만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최대한 묶어서 써볼까? 2분의 파이 얼마? 3분의 8 빼기 R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R만 구해서. 됐죠? R은 어떻게 구하지?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얘들아, 원 접선 나오면 수선 그리는 건 무조건이야. 그쵸? 그래서 이게 R이면 2대1대로 투선. 됐죠? 그래서 R은 얼마? 3분의 4.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형태였죠. 답은 몇 번이니? 4번이 돼줘야 합니다. 답은 4번. 네. 넘어갔어. 자, 얘도 약간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경찰대 기출이랑 고2 모의고사네요. 오른쪽 게 더 쉬울 거야, 참고로. 그래서 2문제 빨리 풀어보자. 네, 8요. 자, 그냥 정의대로 푸는 문제인데 아마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해요. 야, 3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그리고 4세타가 2사분면 각인데 두 개를 빼래, 결론은. 세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래. 맞지? 그럼 나는 그냥 1사분면각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합시다, 정수. 보다 커야 되고,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 기억나죠? 일반각 표현. 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다 쓸게요. 360도 곱하기 m
정수 거기에 플러스 90도보다 커야 되고 4세타가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180도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이사분면 각이려면. 자, 부등식 빼기.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 거야. 그럼 뭐 일단 왼쪽에 써야 되는 건 뭘 빼야 돼? 뭐에서 뭐 빼야 되지 얘들아? 최대한 작은 값 나와야 돼. 그러려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셔야지. 그래야 작은 거 나오지. 그럼 두 개 빼면 360도 곱하기 n-n 돼. 얘들아,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가 깨지지 않지. 그쵸?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쓸 거는 빼기 하실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최대한 큰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n 더하기 180도가 되지. 요거 정수 유지됐고. 끝났네. 세타는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이야? 1호 또는 2사분면이지. 1 또는 2사분면. 요 범위대로라면.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간단하죠?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사인 알파 구해야 돼. 얼마? 요놈에 대해서 알파 값. 뭐만 봐? y좌표랑 반지름. 그래서 루트 5분의 2죠. 자, 문제는 코사인이지. 코사인 베타. 자, 반지름은 3인 거 알겠어. 뭐 찾아야 돼? 요놈의 x좌표 찾아야 되지. 근데 반지름 3 나오려면 피타고라스 써서 요게 얼마나 돼야 돼요? 9에서 4 빼면 루트 5 돼야 되나? 근데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두 개 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된다. 좌표 찾아서 푸는 문제. 네, 좋네요. 830 익숙한 그림이길 바라면서 830이랑 843도 두 문제 합시다. 네, 뭐 하나하나 해봅시다. 일단 왼쪽 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참 좋았던 문제인 건 맞아요. 일단 오른쪽이 R1이었나요? 네, R1, 반지름 R1을 갖는 요 원의 입장에선 뭐가 중요한 거였어? 접선과의 수선. 요게 중요한 아이디어였죠? 요게 R1이지. 자, 왜냐면 내가 세타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는데 우리 원에서 항상 나오는 형태죠. 요거 세타고, 그치? 얘 2세타, 외곽. 맞지? 그래서 그 2세타가 뭐가 되면서 반띵 되면서 우리는 세타라는 값을 갖게 되죠, 여기서.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원의 중심과 내접하는 원의 중심은 접점까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게 R1이므로 전체 큰 원의 반지름 1이기 때문에 1-R1이다라는 거. 괜찮니? 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건 5분의 4야. 그럼 높이는 3에 해당하잖아, 그치? 그래서 노란색에 의해서 위에다 씁시다. 1-R1분의 R1은 5분의 3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요게 비율이 5대 4대 3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괜찮을까? 정리하면 R1 얼마 나오지? 누리야 얼마 나와? 8분의 3? 오케이. 자, R2 구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냥 뭐 해주면 돼? 원의 중심과 쫙 일직선상. 그러면 나는 수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뭐죠? 아니 그렇게 말고 1-2배의 R2죠. 전체 길이 1에서 R2 두 개 뺀 거니까 그래서 1-2배의 R2가 마찬가지로 5분의 3이어야 되지. 왜? 5대 4대 3이라는 비율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R2의 값 얼마?
5분의 2, 5분의 1? 괜찮을까? 네. 그래서 40분의 3이라는 답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만 하시면 웬만한 도형 문제는 풀려요. 보조선 긋고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아, 이것도 보조선이구나. 무튼. 맨날 나오는 형, 꼭 해야 되는 일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843번은 사인 알파의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빗변 3 높이 좀 짧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 잘랐을 때 오른쪽에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되고, 야, 그렇다면 나는 베타라는 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많이 했었잖아.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y넥스 대칭. 그쵸? y넥스 대칭 했으니까 알파가 요만큼인 거야, 사실. 됐지? 그럼 요 주황색 관계에 의해서 나는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자, 마찬가지로 보라색, 감마에 대해서도 원점 대칭했잖아. 요거 알파 그대로 넘어왔겠지. 그럼 감마라는 놈의 각을 표현하실 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답은 저렇게 생긴 놈이 아니라, 야, 제곱이면 너무 땡큐야. 부호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무조건 바뀌어. 2분의 홀수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맞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는 역수로 바뀝니다. 탄젠트 알파의 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각변환을 통해서. 됐죠? 각변환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야, 어차피 제곱이니까 좀 편하게 합시다. 부호 무시하시고 뭐 3, 1. 그럼 나는 밑변 2루트 2. 괜찮지? 제곱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은 9분의 8.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는 예분의 예인데 역수면 2루트 2. 그놈의 제곱 8. 그래서 8 더하기 72, 답은 80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이라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자, 넘어가서 5, 6, 6, 4 두 개 또 합시다. 네. 자, 일단은 864는 말로 좀 할까요? 864는 어떻게 되지, 얘들아? 왼쪽에 주기 얼마예요? 왼쪽 놈의 주기? 864. A분의 2파이지? 됐죠? 그래서 A분의 2파이고, 오른쪽 놈의 주기는 원래 6파, 아니, 미안해. 3분의 2파이여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뒤집어 올라가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돼서 A는 얼마다? 6 돼줘야 된다. 뭐 거의,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고, 56번. 만 빠르게 좀 같이 좀 해봅시다. 자, 3사인 마이너스 4탄젠트. 근데 사인 코사인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변환하셔야겠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그래서 나는 3사인 빼기 4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은 4다. 야, 아무리 봐도 4끼리 짝꿍이 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 곱하면서 저 빼기는 우변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 이뻐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내가 식 하나 알고 있고 식 하나 더 알고 있지. 어떤 식?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그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선 양변 제곱합시다. 종종 나오긴 해요. 제곱해 주시면 9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묶어서 씁시다.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 됐지? 마이너스 제곱되면 16이고 2 나와서 32 빼기 32 사인 코사인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숫자 얼마 나와? 16 나와 빼기 16은 제로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그 문자로 갖는 거 종종 나옵니다. 미안해요. 9로 잡아야겠네요. 네, 9랑 1.
그 다음에 아마 4랑 마사인가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괜찮을까? 네.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9분의 4 또는 4. 얘들아, 둘 중에 뭐가 되죠? 대호야, 둘 중에 뭐가 되지? 왜 그렇지? 4는 왜 안 돼?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자. 우리 미적분을 배운 사람으로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얘는 뭐니까? 2분의 1에 사인 2세타거든. 백악공식. 됐어?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최대값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못 가요. 둘이 동시에 1일 수 없어요, 절대.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할 수 있지. 네. 자, 그럼 다시 아무튼 요 값이 될 거고 이 값을 뭐 해주면 돼? 대입해 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됐나?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가 나오나? 답은 2번이 된다. 네. 자,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귀가하도록 합시다. 875번 문제 풀고 갈게요. 네, 별거 없죠. 그냥 합성했을 때 증가가 유지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다시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할 거는 겉함수가 누군지. F라는 놈이 겉함수네요. 그쵸? 그럼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구나. 그럼 당연히 괄호 안에가 크면 좋고 작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크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G의 그래프를 또 따져볼 건데 X의 범위가 0부터 6분의 파이라고 했던 것 같아. 맞을까? 그러면 탄젠트라는 놈도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갔죠? 미안해요. 이렇게 생겼겠지. 무튼. 그래서 0 넣었을 때가 최소일 거고 6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최대였을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나오지? 최소값 루트 3. 최대값 얼마 나오니? 3 루트 3. 탄젠트에. 그래서 큰 거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작은 거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답은 얼마 나와? 6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쉽게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했고 우리 이제 수1이 마무리가 되면 시험 좀 보자. 수1 플러스 미적분으로 볼게요. 알겠죠?